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책을 제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강사 최병욱입니다. 먼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단법인 한국교육전문가협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 출판부랑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누구나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출판이 지원이 되면서 다양한 책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런 서점에 출판되는 똑같은 책들을 인쇄를 하고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출판이란 뭐 사전적인 의미 뭐 잘 아실 거고, 무엇보다 출판을 한다는 얘기는 뭐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출판이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디지털 출판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 글자가 되겠죠. 글자와 내가 썼던 글자를 음, 사파, 그림, 어떤 이미지로 만들면 간단하게 우리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 글과 그림이 만났을 때 쉽게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스토리 없이 그림책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를 작성할 때는 먼저 나의 책,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대상을 좀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처럼 생각나는 단어를 메모를 하고, 이제 초고를 잡는 게 되겠죠. 단락을 정합니다. 단락을 정하고 전체 페이지 분량을 적절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구분해서 간단하게 단어로만 작성을 해도 되고, 이렇게 길다랗게 전체 내용들이 있어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표를 보통 드립니다. 전용표를 드리면 이 표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통은 여섯 단락 혹은 여덟 단락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형일 때. 물론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또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 여섯 단락에서 여덟 단락 정도. 요거는 이제 학교 담당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분량을 대략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눕니다. 어느 한쪽의 페이지에 글밥이 많아지면 나중에 인쇄했을 때 예뻐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쭉 작성을 해보고 여섯 단락에서 여덟 단락 정도로 구분을 한다. 스토리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테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평균적인 어떤 글밥의 분량을 구분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에서 평균적인 거지만 어느 한 페이지에 특정에 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쾅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예 글밥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특정하게 한두 페이지 혹은 뭐 구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어떤 뭐 어떤 문장에 좀 뭐 문맥에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어서 대단히 좀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을 나눈다. 특정하게 내가 한쪽에 글밥의 분량을 뭐 늘리거나 줄이는 거 이런 거는 의도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혹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어떤 이제 뭐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있겠죠. 뭐 시집을 만든다든가 뭐 창작 동화를 만든다든가 뭐 꿈책 에세이 뭐 여러 가지를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책을 만들 때 대화체를 써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대화체 적극 추천이고요. 뭐 의성어휘태어 활용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를 혹은 이제 책을 낼 때 스토리나 사파나 내가 한 번에 다 끝낸다. 모든 자료를 끝내서 인쇄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책이 발행되고 나서 책을 받고 나서 내가 꾸미는 거 대단히 재미있어요. 하나의 또 기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완성을 해서 넘긴다가 아니라 출판이 된 후에 내가 또 꾸밀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정말 더 재미있는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틀에 짜여진 것보다 엉뚱하게 생뚱맞게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는 거 첫 출판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이 스토리는 이런 표가 저희 출판부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파일, 한글 파일이 되겠죠. 이 한글 파일은 출판부에 신청을 하면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서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보통 학생들한테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름, 이니셜을 적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김대하면 뭐, K, D, 뭐 H 이런 식으로 써서 내거든요. 근데 요거 가능은 한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의 출판물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니셜을 꼭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써도 됩니다. 쓰는데 출판부 명단이라 학교에서 저희들 출판부로 오는 명단이라든가 모든 내용에는 김대한이 아니라 뭐 KDH라는 이니셜로 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랑 협의를 해서 나는 이니셜로 쓸 겁니다라고 하면 수정할 때라든가 출판부로 명단을 낼 때라든가 모든 데이터에는 KDH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혼돈이 안 생기고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써도 되는데 모든 자료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페이지 분량 확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문의 페이지 분량을 적절히 나누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글밥 분량 조율하고 같이 되겠죠. 그리고 오타 그대로 인쇄됩니다. 출판부에서 저희들이 일반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교정 교육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량 출판, 극소량으로 출판하는 같은 경우에는 교정 교육이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교정 교육을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하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썼던 타이핑했던 게 그대로 인쇄가 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사진을 개별적으로 좀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인터넷 잘 나와 있죠. 맞춤법 검사기. 내 글밥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서 오타 교정 교회를 봐주시면 뭐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잡아주니까 이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간혹 학생들이 이런 말 대단히 좀 많이 씁니다. 그래 이제 뭐 맞지 않는 말들이기는 하나 이게 뭐 시대적인 거니까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글자를 쓰고 나면 뭐 백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나면 어 이게 한글 타이핑에는 글자가 적힙니다. 근데 인쇄기에는 인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폰트가 호환이 안 돼요. 우리가 한글 타이핑을 칠 때 한글 파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저작권 자체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저희 출판사에서 인쇄되는 글자체는 출판사와 이 또 폰트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쇄가 안 된다라는 거. 단 그렇다라고 해서 못 쓰냐? 그러진 않아요. 인쇄했을 때, 인쇄하고 나서 내가 꾸밀 수가 있겠죠. 빈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 칸을 비워뒀다가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뭐 강조를 하거나 뭔가 의미를 좀 더 담아주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렇게 스토리표에다가 직접 타이핑을 한다. 타이핑을 하면 절대 교정 교육을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보통 인쇄물 출판물들은 디자인을 보고 나서 교정 교육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량으로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소량 출판이고 극소량도 아니고 사실 극소량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디자인 나온 거를 보고 다시 오타를 고치게 되면 마침표 못 찍었어요. 띄어쓰기 안 해서 이렇게 되면은 판을 하나 건드릴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해요. 무조건 비용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 파일에 점 하나 찍는데 무슨 돈이 더 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는다 하더라도 공인비가 보통 한 10,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타이핑을 해서 마지막에 점 하나 찍었는데 이거 점 찍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한 1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파일 하나 교정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실 점을 안 찍었다면 인쇄되고 나서 점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띄어쓰기 이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오타가 났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첫 책이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서점에 판매되는 책들 같은 경우에도 교정료를 다 받다 하지만 그래도 오타 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극소량이다. 지나고 나서 디자인이 잡히면 수정이 불가하다.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썼던 글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글자는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인쇄가 돼요. 손글씨. 이렇게 글자 부분이 손글씨로 쓰여져 있죠. 손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글 활자.
이렇게 한글 좀 전에 표 보셨죠? 타이핑을 해서 주면 이렇게 인쇄가 돼서 물론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내 그림 스타일대로 혹은 수업 방향대로 뭐 맞춰서 하면 돼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요거 좀 전에 또 얘기했지만 오타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손글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요건 훨씬 더 내가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꾸밀 수가 있고, 이런 데다가 글자를 활자에다가 뭐 폰트 키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서 요청들이 많으면 일반 출판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손글씨 방식으로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나는 활자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스토리를 만들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